안녕하세요. 저는 첼로와 또 바로크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첼리스트 홍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첼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되게 우연히 저희 부모님께서 클래식을 좀 좋아하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크 첼로와 현대 첼로의 차이를 또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쉐입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가장 큰 특징은 바로크 첼로는 엔드핀이 없어서 이렇게 바닥에 고정, 현대 첼로처럼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다리 사이에 이렇게 받치고 하는 첼로 이제 모양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이 그 양의 창자로 만들어진 메탈이 안 섞인 정말 퓨어 양의 창자로 만들어진 선이 되겠고, 또 이제 보우의 쉐입은 끝으로 갈수록 얇아져서 그리고 밑으로 올수록 두꺼워져서 이렇게 활을 쓸 때 활 끝으로 갈 때 자연스럽게 디미니엔도가 되면서 그런 바로크 특징적인 음악 연주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바로크 악기를 공부하신 홍성환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악기를 전공을 하시고 또 한국에 귀국을 하셔서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 고음악을 따로 전공을 하신 것이 어떤 도움이 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바로크 음악은 굉장히 소규모 선택받은 단체들만 유지될 수가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기도 하고 네. 분위기 자체도 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이것을 제대로 전공을 한 경우에는 연주나 그리고 또 가르침에도 어떤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큰 영향을 말씀드리자면 연주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퍼포먼스 프랙티스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그 시대 연주법,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이제 프레이징과 그리고 지금 요즘 요 근래에 저희는 비브라토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시대 당시에는 이제 옵션으로 오너멘테이션의 일부로 했고, 뭐 요런 것들, 그리고 가르칠 때도 바로크 시대의 양식, 그리고 모차르트는 요렇게 스타일을 해야지 된다. 그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근거를 더 확실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제가 되어서 조금 뿌듯한 면도 있고요.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이제 바로크 씬에서 전설적인 인물 스탠리 리치라든지 나이젤 노스, 그런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영향력 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많이 느꼈던 거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지. 근데 뭐 이런 예시를 제시해 줄 때도 그거는 바하인데 약간 후기 바하니까 CP 바하 몇 챕터에 어느 줄에서 이렇게 나온다. 근거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좋았고, 나도 저런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조금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네.
바로크 음악뿐만 아니라 또 실내악 그리고 또 솔로 협주자로서도 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후학 양성에도 힘쓰시고 계신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연주회도 여시고 그 연주회를 또 관리해 주시면서 연주회의 처음부터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 음악계에서 분명히 홍성환 선생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다른 여러 꿈이라든지 업적 중에는 아마 좋은 스승이라는 카테고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지금 현재 가르치시고 계시는 수많은 클래식 꿈나무 이 학생들한테 꼭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이것만큼은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너무나 많지만 제가 또 일단 제 자신부터가 조금 더 그 leading from the example 그 리드를 좀 솔선수범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연습이나 연주의 과정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스테이지들을 소홀해하지 않게 정말 집요하게 연습하고 공부하고 스코어 스터디도 해서 공부를 하는 것과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고 또 이제 제가 제일 진심은 통한다는 말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사는데요. 그런 진심 어린 진심이 담긴 진실한 연주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홍성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로서 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오케스트라 주자로서 그리고 또 실내악 주자로서 또 스승으로서 아니면 독주자로서의 이 수많은 일을 진행하실 때 이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준비를 하시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시간 관리와 이 전반적인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이렇게 점점 그래도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는 그래도 제가 20대 시절에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거를 약간 살짝 예측을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오케스트라 레퍼토 같은 거는 그때 공부를 어렸을 적에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주나 이런 게 같은 한꺼번에 겹치더라도 이거를 제가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준비를 처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엄청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제 자신을 칭찬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항상 제 어렸을 때부터 쓰던 스코어가 있어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이제 제 비법책이라고나 할까요? 그 부분들 체크해서 또 준비를 하고 넘어가고 또 실내악 같은 경우도 거의 안 해본 거는 훨씬 더 거기에 시간을 분배를 투자하고 근데 리허설이나 연주에 닥쳐서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뭐 한 달 전, 뭐 2달 전에 이 공부를 하고 다시 또 그렇게 조금 차곡차곡 익어가는 과정을 거치면 저 개인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또 티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관리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는 전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20대 때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는 정말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닥달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약간 스스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인 것 같고요. 네. 이 수많은 일을 다 계획하고 또 실천에 옮기시면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계신데 그럼 이 와중에 첼리스트 홍승아가 아니라 인간 홍승아에게 쉼이 될 수 있는 어떤 순간이나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쉼. 저도 어쨌든 간에 최대한 체력을 관리하고 멘탈 관리를 꽤 괜찮게 하는 편이라서 저는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나서 중간중간에 에너지 소모되는 일을 커트를 좀 잘하는 편이고 또 쉴 때는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이렇게 혼자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는 그렇게 쉬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커피를 한 잔 제 자신에게 먹여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또 뭐 샴페인을 좋아하니까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이런 음식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시켜주면서 힐링을 하면서 충전을 하는 편입니다.